여러분,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당연히 좋다, 싸게 사서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매에서는 너무 싼 물건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절대 사면 안 되는 경매 물건 3가지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낙찰받았다가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까지 날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할지 잘 고민해보시고 행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절대 사면 안 되는 경매 물건 첫 번째,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입니다. 자, 여기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처음 보면 무슨 암호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 보면 큰일이 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억짜리 부동산을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와, 싸게 샀다라고 좋아할 수는 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살던 세입자의 보증금 5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 3천만 원짜리 집이 돼버린 거죠. 주변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은 1억에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나는 경매로 이걸 싸게 사도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물건을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떠안게 되면 1억 3천에 사게 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익이 아닌 손해가 되는 거겠죠.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낙찰받은 여러분들이 대신 줘야 할 수도 있어요. 또 유치권 있음이라고 적힌 물건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집을 짓다가 돈을 못 받았다고 유치권을 걸어 놓으면 그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마음대로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할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이 물건의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은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진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람, 입찰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샀을 때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경매에서 낙찰을 위한 권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경매에서 수익을 내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문가분들이나 저 역시 추천을 하는 게 처음 초보자 입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물건들보다는 대항력이 없고 물어줄 돈 없는 물건들로 설정을 하시고 체크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너무 어려운 단어나 너무 어려운 권리들이 얽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경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패스하시는 게 돈 버는 경매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명도가 어려운 물건들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집을 싸게 샀다. 그런데 그 집에 전 주인이 계속 살고 있다면 내 집이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 쿨하게 나갈까요? 제 지인이 실제로 겪은 일이 있고 이 겪은 일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실인 줄 알고 2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임장을 갔을 때 배를 눌러보지도 않았고요. 이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옆집이나 윗집 아랫집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의 판단으로 공실인 줄 알고 2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고 가서 보니까 전 주인이 버티고 있는 거죠. 나 못 나간다, 어디 한번 내보내라 라고 하면서 협의가 안 돼서 강제집행까지 갔습니다. 강제집행을 간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항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강제집행이라는 걸 해줍니다. 하지만 이 사례의 문제점은 뭐냐면 본인이 임장을 했을 때 꼼꼼하게 하지 않고 임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욕심을 내서 명도비를 너무 높게 잡은 겁니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 안에 세입자가 있었고 세입자가 안 나간다라고 하니까 강제집행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버린 거죠. 그리고 강제집행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강제집행을 했을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처음이시고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이 기간이 6개월이 아닌 1년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을 생각했다가 6개월밖에 안 걸리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을 생각을 했다가 1년 이상 걸려버리면 이 중간의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이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가 어려운 물건인지 명도가 어렵지 않은 물건인지에 대한 거는 반드시 임장을 갔을 때 체크를 하고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시세보다 과하게 저렴한 물건들이 있어요. 이런 물건들은 거의 100% 숨겨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중고나라에서 1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 2만원에 나온다면 뭔가 이상하겠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싼 물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시세 3억짜리 빌라를 2억에 낙찰받으신 분이 있어요. 엄청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건물이 구조적인 결함이 좀 있었습니다. 재건축 이런 것들도 안 되고, 또 베란다 확장을 해서 위반 건축물로 분류가 됐고, 다용도실이라고 불리는 곳에 세탁기가 들어가지도 않는 물건이었죠. 항상 시세보다 20% 30% 저렴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추가 조사를 필수로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임장 가실 때 현장 조사,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이유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리비를 항상 여유 있게 적어가고, 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매도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들어오는 세입자들에게도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나 역시 이 물건을 살 때 대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물건을 산다라고 한 사람도 대출이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경매로 아무리 싸게 샀다라고 해도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했던 거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도가 너무 어려운 물건, 세입자나 전 주인이 버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강제 집행을 한다라는 건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임장을 갔을 때 이 명도 난이도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세보다 과하게 싼 물건이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재개발이 재해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수리비 폭탄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초보자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잘 체크하시고 조심하시면 좋은 물건으로 큰 수익이 나는 경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도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